안녕하세요. 도경 김문식입니다. 6월부터 육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신에서 이제 먼저 육신의 초급을 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구성이라든지 육신의 특성, 육신의 상생상극, 그리고 일간의 왕세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할 건데, 오행의 상생상극도 있지만 육신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육신에서는 이렇게 상호관계가 있어요. 상호관계가. 육신이 상생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가정으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죠. 혈연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을 하면은 선생님과 나, 사장과 나, 상사와 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생 관계는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관계라는 게 있고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냐 넓어져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죠. 상생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상생이 원활하면 간격이 그만큼 좁아진 것을 의미하고요. 간격이 좁아지는 데는 너무 음양의 논리로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심리라는 게 있죠. 기대심리가 커지게 돼요. 그럼 이 기대심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생목을 받는 목일간에게 수는 인성이 되죠. 인성인데 이제 춘절이 되어서 수생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인성은 가정으로는 부모와 나 사이의 문제죠. 그러면 이 간격이 좁아졌느냐 넓어졌느냐 문제예요. 부모와 나와의 간격이 좁아진 거죠. 수생목이 되면 좁아졌지만, 이것이 또 너무 습하면 간격이 좁아지지 못해서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구속을 한다는 뜻이죠. 모든 것들을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지, 이 일정한 간격이 없이 붙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거죠. 한겨울에 인성이 목일간을 상생을 하려면, 이제 부모로부터, 인성인 부모로부터 수생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겨울에는 수생목이 잘 되지 않잖아요. 이때는 병화가 있어야 수생목이 잘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일간인 내가 병화를 생할 능력이 있어야 수생목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실적을 낸다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잘 성장해 주지 않으면 부모는 수생목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모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상생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를 상생으로 밀접한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것은 인간과 인간, 사회, 가정, 모든 것들은 다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그 관계가 얼마만큼 조정하는가는 그 사람의 결국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죠. 춘절에는 수생목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럼 수생목이 원활하지만 너무 지나친 수생목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수생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럼 춘절의 수생목은 수가 먼저 목을 생해주지만, 동절의 수생목은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의 체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주가 춘절의 수생목이면 부모가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가 만약에 발전되지 않고 크지 않는다면, 나무라면 크지 않고 사람이라면은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습하게 되죠. 너무 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간섭이 시작된다는 거죠. 병화가 또 목이 커지면, 목이 커진 것만큼 습기가 계속 목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가 잘 크겠죠. 그러면 식상으로다가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수생목이 지속적으로 잘 되겠죠. 내가 무엇인가 보답을 하지 않으면, 즉 목생화를 하지 않으면 수생목이 안 되니까 부모와 관계가 나빠져요. 그런데 반대로 병화가 너무 많으면 물이 말라지니까 또 관계가 멀어지죠. 그러면 나무는 성장하는데 부모는 피폐해지고 초라해졌어요. 물이 고갈되어 가죠. 그런 부모가 참 자식 보기가 민망스러운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어떤 부모든지 자식한테 다 잘해주고 싶고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관습이었고, 또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못 도와주니까 너희들 인생에 내가 혹시 방해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자식과 서서히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생수를 해서 부모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줘야 돼요. 혹자는 이제 일지와 월지가 충이 되면 부모랑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일지월지가 충 맞으면 부모랑 따로 사니까 거리가 멀어진 것이지 간격이 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은 따로 살아야죠. 따로 살아야 되지만 마음은 가까워야 돼요. 정신적인 통변이니까 일지와 월지가 충이 되면 부모를 모셔야 효도인데 부모와 내가 따로 산다. 그러한 간격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성이 일관을 잘 생하면 일관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잘하면 인성을 쭉 빨아버려서 인성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간격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인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나무가 병화를 봤으니까 막 커져요. 목생화를 한 만큼 목은 커지게 돼 있죠. 그럼 수는 반대로 쪼그라들어요. 부모는 자꾸 쪼그라들고 자식은 자꾸 성장하고. 그러면 자식은 45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데 부모는 단칸 3방에서 사는 꼴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인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내가 잘 살아주는 게 잘못인지, 부모를 잘 못 살게 하는 게 잘못인지, 이러한 간격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부모 복이 없으시네 이렇게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의무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것 자체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뭐 이런 방해를 할 권리는 없는 거죠. 사주에 정화가 많으면은 땅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겠죠. 비가 필요해요. 땅이 마르니까 변화를 하지 못해요. 땅이 마르면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인데, 비가 오면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하다. 천간인 하늘에서 비가 오면 변화를 하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지지에서 땅에서 비가 오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를 해야 돼요. 열이 펄펄 나서 땅이 마르죠. 그럼 내가 시대에 적합한 변화를 하지 못한 거예요. 천간에서 비가 온다. 내 아이디어로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 지장간에 지지에 해나 자가 온다면 남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죠. 내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남의 말을 잘 청취하고 남에게 의존을 하려면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인간관계가 허술하거나 좋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뭔가 인간관계가 현명하고 좋아야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정화일간이라면 수가 관살이 되겠죠. 관살은 내 생각이다. 관살은 외부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살은 그 사람이 겪은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살은 내부인이 아니고 외부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제 관에게 설명을 들을 때는 나의 경쟁자임을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내 경쟁자가 내 편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경쟁자가 내 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상생이란 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신임을 얻는다. 그리고 상극이란 것은 내가 성과를 얼마만큼 거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지 말고 상극을 해라. 그러면 상생하는 것은 준비가 된 것이고, 준비된 것을 쓰는 것은 상극을 통해서 쓰는 거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심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알 수 있고, 대인관계가 또 사람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죠. 그러면 상생은 가족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준비시킨 것이고 남과 교류를 하려면 상극을 해야 된다. 상극은 상생을 받고 나서 교류를 하면은 그 사람과 간격이 좁아진 것이지만, 상생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상극을 하면 간격이 멀어진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길신 위주의 사주일 때 그런 거죠. 길신은 상생으로 내가 나에게 준비를 시키고 상극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흉신 위주는 반대예요. 상극을 당함으로써 내가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상극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경쟁을 의식하고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상극을 당했으면 상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상관이다. 내가 나를 준비하려면 정인으로부터 상극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생을 해야 되니까 식상생제를 하거나 혹은 관을 상극하거나 해야 되겠죠. 흉신은 상극이 이제 상생의 효과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관은 정인에게 상극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준비한 것이 되고요. 다음에 관을 상극해야죠. 그러면 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재를 상생하면 또 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극당하라니까 상진당해버리면 남보다가 능력이 훨씬 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상생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고 상극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 식신은 일간이나 비견이 식신을 상생을 함으로써 살을 제할 수가 있어요. 상극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상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주, 상극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길신은 상생으로 준비하고 흉신은 상극으로 나를 반드시 준비해라. 그래야 사람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나 상생으로 준비하라고 해서 음양의 한난조습적 논리에 어긋나게 해서 일간의 식신을 음습하게 생각하거나 한냉하게 생각하거나 조열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선한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과 같아요. 식신이 살만 보면은 그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와 공통이 맞아야 돼요. 음양의 이치가 맞아야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육신 공부에서 하지 않고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것들부터 어려운 심상의 문제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내재되어 있는 문제까지 볼 수 있는 육신별 이제 구성과 특성, 그리고 생화극제와 일간의 역할까지 격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요거를 마스터한 이후에 다시 격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답을 할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6월 3일 며칠 남지 않았죠. 6월 3일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